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나이스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게 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의 박성민 연구원입니다. 저 나이스 시스템 설명과 관련해서 일단 크게 나이스에서 학생 정서 행동 검사 이제 운영하는 거는 시스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지원청, 학교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처리하시는 나이스가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설문 응답에 참여하는 에듀로 시스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교육청 그리고 지원청에 계시는 담당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 설명 자체를 교육청하고 지원청 기능 중심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학교하고 에듀로 설문 참여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과거의 3세대 나이스에서 진행이 되었었고, 하반기 때 검사 결과라든가 조치 결과를 이제 통계 생성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4세대 나이스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절차가 새로운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자료집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이제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거 위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자료집에서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24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이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교육부에서는 일단 검사지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가 되었고요. 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청마다 관리할 자살 면담 기록지 양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에는 공문 등의 첨부 파일로 첨부를 해가지고 양식을 관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4세대 나이스에서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메뉴에서 자살 면담 기록지 양식을 첨부 파일로 등록하면 각 학교에서 그 양식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등록한 검사지를 조회할 수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이제 검사 결과 마감 처리를 하면서 검사 결과 통계에서 학년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검사 원시 자료를 생성하고 삭제하실 수 있고요. 그걸 교육부로 제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작년에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생인 학부모가 학생을 식별하는 정보를 본인 확인 번호라는 명칭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4세대 나이스에서는 참여 번호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질의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본인 확인 번호가 확인이 안 된다,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질의가 접수되면 그 명칭이 참여 번호로 변경되었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듀로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설문에 응답을 하게 되고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스에서 진행되는 업무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절차는 앞서서 교육부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세부 절차가 안내가 나갔고, 지금 오늘도 연구관님께서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보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업무 절차가 있는데, 이게 뒷부분에 업무 흐름도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화면에서는 하단의 마감 절차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절차를 보시면 단위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 담당 교사가 1차적으로 마감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각 학교에서 마감 처리가 완료되면 교육지원청에서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마감 처리가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또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온 질의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마감 처리 관련해서 학교나 교육청 간에 이제 질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마감 처리를 하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정할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학교에서는 이미 마감하고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마감 처리를 취소를 해주셔야 각 학교에서 다시 수정하고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 관리 메뉴를 통해서 고등학교나 특수학교의 관리 주체를 본청이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마감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스 업무 흐름도를 보시면 이제 좌측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나이스, 에듀로 그 두 개 시스템 구분해서 지금 업무 흐름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이제 처리되는 업무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설문조사 전 흐름이 있고 설문조사 중 흐름이 있고 설문조사 후 흐름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은 교육부에서 이제 검사지를 등록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2024학년도 검사지가 등록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사지를 조회하고 검사 실시 대상 학교를 선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할 교육지원청 관리를 별도로 해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 아니고 교육청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요새 이제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과거에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요걸 이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그 관리 주체를 이제 설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이스에서 온라인 검사 기간을 교육청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기간을 여러 개로 등록을 해서 학교 급별로 다르게 설정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상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대상학교 선정하고 또 관할교육청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온라인 검사기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온라인 검사기간을 조회하고 또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번호를 발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 참여 번호를 통해서 에듀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실제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그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이제 학교에서 집계가 되고 검사 결과 통계 및 제출 그리고 조치 결과 통계 및 제출해서 교육청에서 나머지 처리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설문 참여 관련해서 이제 흐름도를 별도로 이제 구성한 걸 보시면 되는데 앞에 설명해 드렸던 거를 다시 설명드리면 교육부에서 검사지를 관리하실 수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검사 기간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그러면 이 검사 기간 설정 여부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검사를 학생이나 학부모님에게 안내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에듀로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뒤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는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 화면에서 이제 시도교육청 선택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참여 번호를 통해서 그 자신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설문에 응답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에 참여할 때는 참여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QR코드가 학생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QR코드를 이제 모바일 기기로 촬영을 해서 바로 접속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교육청하고 지원청의 그 세부 화면하고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윤민성 책임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릴 나이스 유지관리 사업단 윤민성 책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청 메뉴 구조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메뉴는 자료관리, 기본사항관리, 검사 진행 현황, 검사 결과관리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세부 사항으로는 공지사항관리,
자살 면담 기록지 양식 관리, 검사지 조회, 대상학교 관리, 관할 교육지원청 관리, 온라인 검사 기간 설정, 학교 급별 검사 참여 현황, 학교별 검사 참여율 현황, 학교별 검사 결과 마감 현황, 학교별 검사 결과 조회, 학교별 검사 결과 통계, 검사 결과 마감 처리, 학교별 조치 결과 마감 현황, 학교별 조치 결과 조회, 학교 급별 조치 결과 통계, 조치 결과 마감 처리, 원시 자료 관리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28페이지부터 바로 교육청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은 교육청 공지사항 관리 기능입니다. 교육부에서 등록하고 전송한 공지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학교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청에서는 따로 공지사항을 등록하시고 학교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미 학교로 전송된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자살 면담 기록지 관리 화면입니다. 여기 화면에서도 똑같이 시도교육청에서 자살 면담 기록지 양식 등을 등록하고 학교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검사지 조회 화면입니다. 교육부에서 검사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 검사지를 보고서 형식으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여기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이제 대상학교 관리 화면입니다. 대상학교 관리 화면은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의 대상학교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학교 기초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하셔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 기초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의 모든 학교급에 대해 나이스 학교 정보로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에 학교 조직이나 이제 추가가 되거나 이제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 증감 건수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초정보 불러오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신설학교나 뭐 따로 생성됐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 기초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다시 할 게 아니라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 반영 버튼을 클릭하셔서 조치 결과 정보를 이제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 학교 목록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제외 처리하고 싶으면 선택 후에 이제 제외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관할 교육지원청 관리 화면입니다. 이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관할 학교 목록을 조회하고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관할 지원청을 변경을 하셔서 저장하게 되면 변경 가능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온라인 검사 기간 설정 화면입니다. 이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의 검사 시작일과 검사 종료일, 검사 결과 조회 시작일, 검사 결과 조회 종료일을 학교별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먼저 등록을 하신 후에 그 날짜에 맞춰서 대상 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학교 지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온라인 검사 기간 설정 대상 학교 지정하기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학교를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거나 제외 처리하셔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하신 지정 학교 수 옆에 있는 학교 숫자를 클릭하게 되시면 보고서 형식으로 어느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 진행 현황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교 급별 검사 참여 현황 화면입니다. 학교 급별로 검사 대상 학교, 실시 학교, 대상 학생 수, 참여 학생 수, 참여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화면은 학교별 검사 참여율 현황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학교별 별도로 이제 학교별로 온라인 참여자 수나 오프라인 참여자 수 합계를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검사 결과 관리 화면입니다. 학교별 검사 결과 마감 현황 쪽 화면이고, 관할 학교의 검사 결과 마감 현황을 조회하고 마감 취소가 필요한 학교는 마감을 취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먼저 마감 완료 학교 수 버튼을 숫자를 클릭하게 되시면 팝업 창이 뜨면서 마감 완료된 학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감 취소 요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선택하신 후 마감 취소를 누르고 저장하시면은 마감 취소가 됩니다. 미마감 학교 수는 지금 현재 데이터 상으로는 없는데 이제 똑같이 확인만 이제 조회만 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교 급별 검사 결과 조회 화면입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마친 이제 학생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제 다음 화면은 학교 급별 검사 결과 통계 화면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학교의 검사 결과 통계 자료를 이제 마감하고 마감 제출하기 버튼을 이제 클릭하셔서 교육부로 검사 결과 통계 자료를 이제 제출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은 시도 교육청 쪽에서 검사 결과 통계 자료를 이제 교육부로 제출하기 전에 이제 마감하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마감하게 되면 이제 마감 일자라고 여기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검사 결과 마감 처리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검사 결과 통계 자료를 조회하고 검사 결과 통계 자료를 이제 마감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감한 자료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교육부로 이제 제출되게 되는 화면입니다. 여기 교육지원청별 마감 현황을 클릭하시면 자기 시도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청별로 이제 어느 지원청이 마감을 했고 안 했고를 이제 파악할 수 있으며, 마감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하셔서 마감 취소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별 조치 결과 마감 현황 화면입니다. 관할 학교에서 조치 결과를 이제 마감하면 마감 현황을 조회하고 마감 현황을 취소할 수 있는 화면이며, 마감 완료 학교 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마감 화면에 대해서 이제 조회할 수 있고,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마감 취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아까 검사별과 똑같이 미마감 학교 수는 이제 나중에 조회돼서 나오게 해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이제 학교별 조치 결과 조회 화면입니다. 학교별로 이제 조치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단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이제 학교별 조치 결과 통계 화면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학교의 조치 결과 통계 자료를 마감하고 마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조치 결과 통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치 결과 마감 처리 화면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조치 결과 통계 자료를 조회하고 조치 결과 통계 자료를 마감하여 교육부로 제출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교육지원청별 조치 결과 통계 마감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시도에서 이제 마감한 지원청이나 마감하지 않은 지원청에 대해서 조회하시고 마감 취소를 선택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 마지막 화면으로 원시자료 관리 화면입니다. 먼저 원시자료를 생성 버튼을 클릭하셔서 검사 결과 원시자료를 생성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 이후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시 자료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원시 자료를 한번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마무리하고 교육지원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하면은 똑같이 공지사항 조회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다르게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없고 단순 조회만 가능합니다. 검사지 조회 화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제 조회만 가능한 화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상학교 조회 화면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따로 이제 제외 처리나 취소할 수 없고, 오로지 검사 끝난 이후에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만 이제 반영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설 학교에 대해서 조치 결과 통계 정보를 이제 생성만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온라인 검사 기간 조회 화면입니다. 교육청 쪽에서 이제 등록한 온라인 검사 기간을 파악하시고 대상학교 지정하기를 클릭하셔서 교육청과 똑같이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 급별 검사 참여 현황 화면입니다. 해당 교육 지원청에 대해서만 이제 자료가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학교별 검사 참여율 현황입니다. 그 해당 교육 지원청 해당 학교에 대해서만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학교별 검사 결과 마감 현황 화면입니다. 지원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각 해당하는 지원청 자료만 조회하실 수 있으시며, 아까 교육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이 마감 완료 학교 수를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 해당하는 시도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해서 마감 취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도 똑같이 미마감된 학교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이제 학교별 검사 결과 조회 화면입니다. 해당 이제 시도교육청에 대한 학교에 대해 상세하게 이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학교별 검사 결과 통계 화면입니다. 교육지원청 쪽에서 이제 마감 제출을 하셔야지만 교육청에서 이제 마감을 다시 처리해서 교육부로 올릴 수 있는 화면입니다.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감 버튼은 비활성화 표시되고 마감 제출일이 표시가 됩니다. 학교별 조치 결과 마감 현황입니다. 여기도 앞에와 똑같이 미마감 완료 학교 수나 미마감 학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치 결과도 똑같이 앞에와 같게 이제 해당 학교를 마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미마감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별 조치 결과 통계 화면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난 후 통계 자료를 이제 마감하고 제출하게 되면 마감 제출 일시가 표시가 되며 교육청 쪽으로 마감됐다고 화면에 이제 표시가 뜨게 되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모든 설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박성민 연구원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기능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 다시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운영 과정에서 이제 현장에서 접수된 질의를 다 확인을 했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마감한 이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질의, 그리고 하나는 원시 자료를 삭제한 이후에 관련 자료들이 학교에서 조회가 안 된다는 질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질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보시면 일단 자료집 31쪽에 요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31쪽에 가셔가지고 하단에 보면 아까 이제 학교별로 온라인 검사 기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을 도입한 취지는 뭐 서울이나 경기처럼 학교 수가 많은 경우에 조금 검사 기간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라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시면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저기 검사 기간을 좀 구분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3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별 검사 결과 마감 처리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상단에 마감 취소를 체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별표 하나 쳐서 나중에 학교에서 질의가 오면 이걸 통해서 해당 학교에 마감 취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39페이지
가셔서 39페이지 상단에도 지금 조치 결과 마감 취소 처리를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42페이지 하단에 가시면 교육청에서 원시 자료를 관리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시 자료를 삭제하고 나면 그 각 학교에서는 뭐 검사 결과 자료를 다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 자료만 남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부분 거의 한 80%의 질의가 이거 관련된 질의였어요. 그러니까 원시 자료를 삭제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은 검사를 완료했는데 관련 자료가 학교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라는 질의가 엄청나게 많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문에도 그 원시 자료 삭제 시점이 특정 일자로 이제 명시가 돼서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자를 참고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그 자료를 조회하실 수 없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꼭 별도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 두시고요. 그럼 다음은 그 아까 설명드렸던 에듀로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검사에 참여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그 한계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최종 점검, 기능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점검 결과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일부 안내 문구 정도는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참여 방법 보시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진행을 하시게 되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메인 화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좌측에 있는 화면이 PC에서 접속을 했을 때 화면이고 우측에 있는 화면은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했을 때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이 속한 시도교육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도교육청 선택 후 검사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참여하기, 학부모 참여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학생 참여하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참여하기를 선택해서 학부모님이 검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학년, 반, 그리고 참여 번호를 입력해서 그 자기의 검사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년, 그리고 자녀의 정보 입력한 후에 참여 번호까지 입력을 해야 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검사 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주소를 확인하고 수취인이 수취인이 누구인지 보호자명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 이 정보를 입력해야 실제로 학부모님은 검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한 정보는 학교의 담당자가 나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지금 그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이제 볼 수 있는 링크로 들어갈 수 있는 화면도 제공이 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검사에 응답하는 화면이고 여기 보시면 각 그 문항별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전 문항으로 넘어가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기가 있고 그 지금까지 응답한 내용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중단된 경우에 다시 학생이 본인 정보로 접속을 하면 그 임시 저장을 해놓은 경우에 본인이 그때까지 입력해둔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항 넘어가기 할 때 일부 문항에 만약에 응답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화면에 알림을 표시해주면서 몇 번 문항에 대해서는 그 응답을 하라고 알림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문항 화면이고요. 화면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럼 마지막 문항까지 모두 응답을 하고 나면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서 제출을 할 수 있고
제출한 이후에는 관련 안내 화면이 표시되고 해당 학생은 이제 다시 검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금 시스템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그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사 결과 조회 기간에 이제 에듀로 화면에 들어가서 검사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검사 결과 조회 화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에듀로를 통해서 설문에 참여를 할 때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의 FAQ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 상단에 버튼이 있고 클릭하면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참여 안내도 여기 화면에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지금까지 이제 시도교육청 기능, 교육지원청 기능, 그리고 그 설문 참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 설문 참여 기능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 참석자분들 중에 질의가 없으실까요? 그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의가 몇 개 있는데 그 전출생을 위해 원시 자료를 저장하라는 지침이 이게 지침이 아니고요. 저희 원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원시 자료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정보만 남아 있고 이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특수학교 및 특수학생 검사 대상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선택 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장애 유형에 따라 제외 처리를 검사 대상 제외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학정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번호 조회는 저희가 이제 검사 운영 기간이 되면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안내가 나갈 거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 참여번호를 생성한 이후부터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시자료 삭제 시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 법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학교 교육 자료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료 좀 65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업무 절차는 앞서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뒤에 업무 절차 그리고 업무 흐름도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그 학교 메뉴 구성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데 3세대 나이스 기준으로 보시면은 원래 나이스 그 상단에 메뉴명이 다 있었습니다. 뭐 교원 인사, 뭐 장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가 있고, 장학 메뉴를 선택했을 때 그 하위 메뉴로 정생동 특성검사 메뉴가 있었는데 4세대 나이스에서 변경된 부분은 그 상단의 메뉴명을 각 학교에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담 업무, 아니면 뭐 담임 업무, 뭐 아니면 장학 업무,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단의 최상단의 메뉴는 학교별 업무 분장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청이나 지원청으로 좀 질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련 업무를 해야 되는데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 뭐 아니면 예전에는 장학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장학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새롭게 변경된 업무 분장 설정 기능에 따라서 그 메뉴를 찾아야 된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뉴명 자체를 각 학교별로
나이스 권한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각 학교별로 특정 어떤 명칭이다라고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학년별 그 학교별로 그렇게 업무 분장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의 권한에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관련 메뉴에 권한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만약에 담임 교사 아니고 별도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그분 선생님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각 학년 반에 대한 학년 반 권한을 별도로 부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1학년 1반 담임이다. 그러면 1학년 1반의 학년 반 권한을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뭐 특정 업무 담당자가 검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신다 하면 그분에게 이제 관련 반에 대한 학년 반 권한을 다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년 반 권한을 부여해야 뒤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년하고 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화면에서 자기가 권한을 부여받은 반만 목록에 조회가 됩니다. 자료는 앞에 이제 교육청 쪽 기능 설명할 때 더 안내드렸던 내용들은 다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기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 앞에 설명드렸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등록한 공지사항을 학교에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71쪽을 보시면 그 검사 기간을 학교에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보시면 이제 참여번호 관리 화면이 나오는데,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에듀로에서 설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참여번호 발급을 진행을 해야 참여번호가 생성이 되고 그 참여번호를 가지고 그 검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이 참여번호 발급 버튼을 그 학교의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담당자분이 실행을 해주시면 전체 학년 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 대상 1학년의 전체 반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참여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안내를 해서 검사에 참여하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학생이 뭐 참여 번호가 잘못됐다거나 뭐 자기가 까먹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재발급 버튼을 통해서 새롭게 참여 번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시면 여기 상단에 그 학생 선택해가지고 참여 번호 개별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각 학생별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번호와 QR 코드를 한 장에 한 명의 학생의 정보씩 해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사 참여를 안내한다고 하면 이 기능 활용해서 각 학생별로 다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배부를 해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괄 출력 기능도 있고요. 아까 질문 들어온 그 전입 학생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료집은 74페이지 하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 전입 여부하고 전입 일자가 표시되고 이제 이 학생이 전입 온 학생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관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전체적인 학교에서의 처리 방법이나 흐름은 과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료집 87페이지 하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검사 결과 통계 및 제출을 하는 화면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 버튼에 반별 마감 현황을 확인하셔서 각 반별로 마감을 진행하셨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체 반이 마감이 되면 이제 검사 결과 통계 생성하고 저장하고 승인 요청해서 결제 받고 마감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교육청 쪽 기능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감하고 제출하고 나면 학교에서 이 통계 자료를 수정하거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취소 처리를 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하고, 요 관련해서 이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9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참여번호 관리 화면, 요거는 담임 교사가 보는 화면인데, 상단에 보면 이제 검사 연도, 뭐 주야 구분, 요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주야 구분 표시되고 있는데, 학년하고 이제 뭐 반 이렇게 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년반 권한을 받아야 이제 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년반 권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요 상단에 학년 부분을 선택했을 때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1학년 뭐 이런 거 정보가 아예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질의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학년 정보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학교의 나이스 권한 담당자를 통해서 학년반 권한을 부여받으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 조금 질의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뒤쪽에 다른 기능들은 전부 이제 참여 그 반별 검사 결과 관리라던가 아니면 뭐 설문응답 서면으로 설문을 진행한 경우에 그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들이라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전부 뭐 엑셀 양식으로 다운로드해서 일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뭐 한 번에 업로드하는 그런 기능들이라서 이제 크게 학교에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스 시스템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